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어서 함께 해보겠고요.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호진 타키오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주가 부양책을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대표님? 예, 예. 네. 그 윤석열 정부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고는 올해 1월 초부터 주가에 대한 많은 어떤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네. 그 여파로 사실은 그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수익이 담보된다. 비록 3% 5%라도 그 개인들은 3% 5%하면 작게 생각하지만 연으로 3% 5% 작게 생각하지만 큰 돈을 굴리는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엄청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올랐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를 갖다 매입을 하면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이제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네. 것을 이제 천명을 했다가 네. 그 기업들이 반발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멈춘 상태입니다. 기업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래서 기업들이 반발을 할 때는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네. 자사주 소각을 하면 경영권이 이제 불안정해진다라는 걸 이유로 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 기업들이 자사주를 갖다가 소각을 했을 때 자사주의 어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임원들이나 CEO가 자기 사비로 이제 주식을 산 것을 자사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업들이 갖고 있던 여유 자금, 물론 이제 회계적으로는 또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사실은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은 자사주는 사실은 임원들의 소유는 아니고 회사 전체의 소유이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주들 전체의 소유라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네. 예. 미국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이제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서 예.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소각이 네. 의무화됐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경영진 아까 이제 반발하는 기업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네. 반발하냐면 미국과 다른 상황은 뭐냐면 포이즌 필이라고 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적대적 M&A가 들어올 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 필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자사주의 강제 소각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는 아까 말씀한 대로 회사 돈으로 샀기 때문에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SK 같은 경우 자사주 비율이 아주 높거든요. 자사주 비율이 아주 높은데 그 해당 자사주가 만약에 전체 유통 물량이 20% 할지라도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총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예,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그 경영권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예전에 자사주를 갖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받을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훑어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모든 기업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리고 네. 오늘 제시한 기업들도 그 상당한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재벌이라고 볼수 있는 이 기업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반대하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좀 사례를 들어서 예, 설명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2022년에 KT랑 현대차가 양사가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앞으로 비즈니스를 공동적으로 이제 펼치겠다라는 맥락으로 발표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상장사하고 이제 그 매출이 이르는 기업이니까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만큼 저 회사에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해서 새로운 사업의 양측이 뭐 제3의 회사를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설득력 있고 구속력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당시 KT랑 현대차는 어떻게 했냐면 서로의 자사주를 맞교환했습니다. 그래서 KT랑 현대차가 맞교환한 결과 현대차 그룹이 KT의 지분을 7.7% 가지면서 그 KT의 2대 주주로 올랐었습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 속에는 그렇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이런 맥락의 시대를 접어드니까 KT라는 우리나라 2위의 통신 사업자
그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유선통신망까지 합치면 이제 1위의 통신사업자를 포함해서 네. 그런 맥락으로 연대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것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짚은 것이 뭐냐면 KT의 구현모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KT의 자사주를 현대차가 인수를 하면서 나중에 KT의 주총이 열렸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의 자사주는 의회권이 없습니다. 근데 7.7% 현대차 그룹에 넘겼을 때 현대차 그룹이 뭔가 중요한 쟁점이 있었을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구현모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반대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봤을 때 당연히 처음 이 자사주를 넘긴 구현모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시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일약 KT의 백기사로 떠올랐다. 일약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위한 중요한 우군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지분 맞교환을 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이제 좀 친분이 있는 회사로 넘어가면서 의결권이 되살아나면서 예. 이게 가능해진다. 뭐 그런 예. 논리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예를 또 다른 예가 네. 바로 한 달 뒤에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네이버랑 CJ가 똑같이 자사주를 맞교환했습니다. 한 달 만인데 그래서 네이버 CJ와 CJ 대한통운과 네이버의 자사주가 맞교환했는데 당시의 지분율을 보면 CJ 그룹이 네이버에서 맞교환해서 생긴 지분율이 1.28%입니다. 네. 네이버의 지분이 1.28% 잘 끈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네이버의 사실 창업주의자 사실은 마쿠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분이 이해진 의장 아닙니까? 근데 이해진 의장의 네이버 지분율이 불과 3.7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CJ 그룹의 네이버 지분율이 1.28%인데 이제 이해진 창업주의 지분이 3.73%니까 이해진 창업주의 지분이 상당히 낮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맥락을 본다면 이해진 의장 입장에서는 CJ라는 우군을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지분율을 높였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해진 의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자사주는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회사 돈을 인수한 돈을 갖고 자기의 우군을 갖다 끌어들인 거니까 이게 과연 이런 상태로 자사주를 내버려 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논리에 대해서 또 예를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예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네. 이제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이제 살면서 알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대의 어떤 그 비철 금속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연이죠. 아연의 주가에 따라서 아연의 그 가격에 따라서 고려아연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하지만 이 회사는 언제나 이렇게 일정 이상 인플레이션만큼은 성장하는 그런 주식인데 여기에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고려아연의 이제 최은범 부회장이 지금은 회장으로 승진하셨지만 최은범 부회장이 경영권을 갖다가 행사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야 너무나 우리 회사가 조용하기만 하고 변화가 없는데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새로 시작한 분야가 2차 전지입니다. 네. 그 2차 전지는 아시다시피 뭐 최근 3, 4년도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 많은 이제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켜 왔는데 그래서 최은범 부회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LG화학, 하나 그룹이랑 더불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갖다가 양대 그룹에다가 주고 거꾸로 고려하는 LG화학과 하나의 주식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를 통해서 우호구를 100개살 갖다 늘린 셈이 돼가지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고려아연은 현대차를 통해서도 제휴를 했는데 현대차에는 자사주를 제휴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제 그 현금만 돈만 재정적인 교환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예외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와 LG화학을 갖다 모두 포함하면은 최은범 회장의 우호 지분이 무려 32.45%가 올라갑니다. 네. 근데 고려아연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장기호 회장과 그 최기호 회장 일가 장 씨와 최 씨 일가가 3세가 나란히 사이좋게 경영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경영했는데 어쨌건 고려아연 지분만 보면은 최은범 회장 쪽은 최 씨 일가는 이제 16%였고 장 씨 일가는 33%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LG그룹과 지분 교환을 하고 하나그룹과 지분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끝으로 현대차그룹과 지분 교환을 하면서 현대차그룹은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굵직한 그룹이 참여하게 되면서 최은범 회장의 우호 지분이 32%로 그러니까 장씨일가 33%가 근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씨일가 입장에서 어느 날 그래 뭐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를 바꿔보겠다니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최 씨 일가와 장 씨 일가 지분이 비슷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권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최은범 회장 쪽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업의 얘기들 좀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 좀 알 수가 있는 시간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네. 좀 만들 때 제도화할 때 참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올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작년 하반기에 그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께서 자사주 매입을 반드시 소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뭐 그 익명으로 뭐 어떤 기사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앞으로 이런 정책 펼치겠다 그러면 그렇게만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데 금융위원장이라는 이제 정부 당국의 중요한 분이 자기가 실명으로 이걸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놀라면서 한편은 반발했지 한편으로는 야 이게 정부 정책인가 보다. 그리고 올해 1월 들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께서 수시로 그 주가 부양에 대한 정책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알아서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아졌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 요지는 뭐냐면 자사주를 갖고 사실 기존의 대표이사랑 경영자들이 자신이 한 번 더 연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삼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각도에서도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짧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것 말고도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도 자사주가 네. 또 개입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정부가 또 국회에서 차제에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제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10년 전에는 뭐 기업 수가 1,800개 정도였는데 자사주 소각 건수가 3건 풀렸는데 이게 좀 많이 늘어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이런 흐름 예.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좀 고려해서 정책의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